안녕하세요. 로고사원 수학 강사 박주혁입니다. 2025년 예비 고2 겨울방학 정규반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잠실과 방위관에서 현재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비 고2, 그러니까 고1을 맞춰가는 학생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냐면 조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듯한, 뭔가 내 미래가 이미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1학년 때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3점대라면 2학년 때 이거보다 더 잘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다 보니까 좀 길을 잃기도 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일부 학생들은 이렇게 정시 파이터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농담처럼 말을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사실 좋게 보면 정시까지 고려한 장기적 플랜,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솔직해져 보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져 보면 그런 거라기보다는 뭔가 내신 대비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정시 파이터라고 말을 하는 순간 거기서는 빠져나올 수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식으로 회피를 하거나, 또는 이제 수능 한방, 왜냐하면 수능은 당장의 시험이 아니라 2년 뒤의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그런 식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최선이라면 대학을 잘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고2 내신이야말로 정말 수능과 직접적으로 가깝고, 또 1학년 때 선생님 저는 다른 문제집들에서 훨씬 많이 연계가 됐는데요, 이런 학생들도 2학년이 되면 학평 연계율이 확실히 많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을 분석하는 게, 그러니까 학평 문제들을 푸는 것이 내신 대비랑 이어지고요, 그게 수능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 2학년은 분리되는 게 아니고요, 2학년이 되면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가 더 가까워집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의 학생들에게 해주는 얘기들이 학생들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그런 강의를 제가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수업을 들으시는 학생 또는 학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공부를 잘 안 하다가 열심히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런 피드백을 왜 많이 듣나 좀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학생들이 보기에도 제 진심이 어느 정도 전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 열심히 한다, 이런 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또는 내가 어떤 걸 어려워하고 내가 이 수업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좀 그런 식의 학생들이 느낌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나도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모르는 거 더 많이 물어봐야겠다, 이런 식의 태도 변화가 이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서울대학교에서 수학 교육을 전공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전공자만이 가능한 쉬운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족도 부분에서는 여기도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태도를 바꾸는 강의를 이번 겨울방학에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 시즌이 되면 정말 학부모님들 고민이 많으세요.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이곳저곳 막 많이들 알아보시고 설명회도 많이 다니셨을 텐데, 어떤 좋은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뭔가 유명한 강사의 수업을 들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기숙이나 윈터에 보내야 되나, 좀 이런 식의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그런 고민들이 다 결국은 학생이 공부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1순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 겨울방학을 이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수업이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수업을 듣게 하면 안 돼요. 학생들이 그냥 인강을 보는 것처럼 무대에 있는, 또는 그냥 이 강단에 있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1대1로 소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쉬는 시간이나 클리닉 시간에 제가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보라고 해요. 이거 너 어떻게 풀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이 학생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수동적인 강의라기보다는 듣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능동적인 강의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수학 교육을 전공한 전공자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저는 대학 생활 동안
계속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교육 과정을 뜯어보는 거는 기본이고요. 학생들이 어떤 수업 방식을 통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몇 년을 고민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강의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쉽게 느껴야지만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안 가르칩니다. 그냥 쉽게 조금만 가르친다, 이게 절대 아니고요. 고등수학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 위주의 수업을 하는데 이게 조금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제 수업은 고등학교 1학년 첫 시간부터 같은 얘기를 주로 해요. 가장 큰 틀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단원들마다 저는 학생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요.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니? 라고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학생들은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모양과 위치라고 대답을 하고요. 그리고 그 원리는 각 단원별로, 예를 들면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모양과 위치가 저렇게 기울기와 한 점의 위치로 결정이 되고, 원의 방정식에서는 모양은 반지름으로, 위치는 중심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하나의 원리가 여러 단원들에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유기성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제가 말씀드리는 모양과 위치라는 거는 고2 마지막에 나오는 미분과 적분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지금은 학생들이 모양과 위치가 여기도 되네 여기도 되네 이렇게 듣고 있지만, 이제 수투까지 가게 되면 학생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게 결국은 여기까지 오는 거구나. 왜냐하면 여기서는 저게 전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기적인 수업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문제가 잘 풀려야지만 수학을 조금 더 쉽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약간 소소한 스킬 같은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교육과정 안에 있는 그런 스킬들을 학생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만족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압도적인 만족도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보시고 계신, 흐려서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학생들 피드백이에요.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 제가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매주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어요. 학부모님들께. 보통은 문자로 많이 나가잖아요. 문자로 시험을 어떻게 봤다, 숙제는 얼마나 했다, 진도 어디 나갔다. 보통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는 사실 본체가 아니고요. 이제 이 부분이 본체예요. 학생들 한 명 한 명 코멘트를 제가 직접 매주 쓰고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학생이 숙제를 어떻게 했는데, 그냥 숙제를 몇 % 했다가 절대 아니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숙제를 몇 문제 못 해와서 일찍 와서 했고, 근데 채점이 안 돼 있었다. 그리고 어떤 그런 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뷰 테스트에서도 몇 번을 틀렸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이 약해서 생긴 거고, 좀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생활면에서도 수업은 잘 듣는데 쉬는 시간 되면 약간 이렇게 쓰러져요. 그러다 보니 제가 그런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까 4시간 수업 안에 언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지 학생들 집중력이 가장 좋을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피드백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학부모님들께서는 뭔가 어린이집 같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조금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당연히 학원에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제가 이 글을 쓰는 동안만큼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생각할 수가 있다 보니까, 학생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이 친구가 저번에 어디가 좀 약했었다, 저도 한번 되돌아보고, 그럼 다음 시간에 이 학생을 보면서 너 여기 괜찮았니? 이런 식으로 저도 학생들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조금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이런 식의 피드백, 저에게 돌아오는 피드백은 당연한 것 같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뭔가 학부모님들께서 학원을 보내고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학원을 보낸 다음에 이 학생이 우리 아들, 딸이 어떻게 하고 있구나, 서로 피드백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학생도 그 피드백 안에서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가장 많이 보이고 있고요. 뭔가 태도면에서 변화, 동기부여, 그 다음에 뭔가 수업이 재밌다, 이런 식의 피드백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내신 대비까지 좀 장기적으로 어쨌든 겨울방학을 통해서 내신 대비를 준비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내신 대비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신 대비도 당연히 최고 수준의 적중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적중이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막 당연하다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조금만 학교에 관심을 갖다 보면 결국은 학평 베이스고요. 학평 베이스 안에서도 이 학교마다 또는 선생님들마다 취향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선생님이 2학년에 올라오시는지, 그리고 그 선생님의 작년 기출을 따라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출제 경향을 좀 보다 보면 시험 전날에 나간, 그러니까 직보 자료 하나 안에서 다음날에 시험 문제 80%가 다 나오는, 나머지 20%는 너무 쉬운 것들이거나 그런 것들이었는데 80% 이상이 적중을 하게 되는 이런 좋은 결과가 따라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만족도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제 조금 시험에 강한 편이에요. 제 학생들이. 제가 원하는 것들을 다 잘 따라와 주고 있는 학생들은 뭔가 시험 시간에 시험지가 어려운 거 깔끔하게 안 풀고, 풀 수 있는 거 풀어서 2번 풀고 3번 풀어서 다 맞는, 그러면 시험 시간에 후회를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침착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고요. 성적 상승도 당연히 따라오고 있겠죠. 그리고 관리랑 클리닉인데요. 제가 이 겨울방학 내신 대비를 준비하면서 조금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학생의 태도 변화였죠. 학생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관리랑 클리닉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랑 클리닉 같은 경우는 일단 24시간 질의응답을 받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보통 학생들보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편하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새벽 3시에 질문했는데 다음날 오후에 답장이 온다. 이러면 다음에는 새벽에 질문이 생겨도 그냥 다음날 해야지 하고 말게 되는데, 제가 그때 바로 카톡으로 이거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경험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편하게 저한테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양질의 자료인데요. 자료도 제가 굉장히 좀 자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 필요한 유형의 문제 또는 어떤 난이도나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있으면 원하는 분량과 난이도를 말해달라. 그러면 바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데이터베이스화가 잘 돼 있고요. 그리고 클리닉입니다. 클리닉은 일단 당연히 숙제 못 해왔으면 남아야겠죠? 남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숙제를 한 학생들도 많이 남아요, 보통. 왜냐면 저랑 이제 수업 얘기를 좀 하고 질문 같은 걸 좀 해야 되다 보니까. 클리닉은 좀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강의인데요. 뭐 수업 영상 제공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 제가 뭔가 수업 시간에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데 한 절반만 알고 절반이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수업이랑은 조금 관련 없는 그런 특강으로 빼야 되는 내용들일 때 영상으로 찍어서 학생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이거 반복해서 보면서 조금 더 수업을 잘 따라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이게 클리닉이 조금만 더 강조를 드리자면, 제 클리닉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학생들이 클리닉을 와서 공부를 했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집에 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와서 저에게 질문하고 제가 대답해주고 이런 식으로만 클리닉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저는 제가 먼저 학생들한테 가서 너 질문 있니? 물어보면 안 하던 학생들도 질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이거 풀 줄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풀었니? 이런 식으로 제가 학생들에게 먼저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실제로 클리닉에 와서 조금 더 많이 배워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길게보다는 자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수요일은 수학하는 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월, 화의 수학을 아예 안 해버려요. 어차피 수학은 그날 가서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날은 집중력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죠. 수학을 이따만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는 조금 길게 그냥 이날만큼은 하루 종일 하자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자주 불러서 공부를 조금씩이라도 자주 할 수 있게, 대신 온 시간 동안만큼은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클리닉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제 수업은요, 잠실에서는 수요일, 토요일 아침 수업이 저는 꽤나 좋다고 생각하는 게 방학에 좀 덜 풀어질 수 있어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방위관에서는 화목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클리닉 같은 경우도 거의 매일 이렇게 잡혀 있고요. 잡혀 있을 예정이고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네, 이런 식으로 매일 클리닉을 잡을 계획이고요. 시간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학생들이 조금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뭔가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최소한 마음가짐이나 어떤 환경의 변화라거나 조금 그런 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그 변화의 시기에 제가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싶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원하는 거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고스학원 수학 강사 박주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